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이번 주제는 SF 동화입니다. 네,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왔었죠? 사실 이제 어디까지가 공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공상과학 소설의 내용이 지금 현실화된 것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네, 늘 SF 소설을 읽을 때마다 또 흥미진진하고 또 상상력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SF 동화를 찾아봤습니다. 애니켄, 아빠를 주문했다, 핑스, 패티의 초록책 이렇게 4권입니다. 먼저 SF 동화 열심히 찾고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 쌤들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어렵게 읽지 않았나 싶어요.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니까 그 세계관과 캐릭터를 계속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해서 책장을 빨리 못 넘기겠더라고요. 우리가 SF 동화를 읽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과학의 간접 체험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SF 소설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SF가 어려워요. 이야기의 구조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SF 동화를 읽게 되면 쑥 성장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공상과학 동화의 재미는 전혀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미래의 사회를 예측해 보는 거죠. SF를 꾸준히 읽다 보면 현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명의 의미,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 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죠.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것도 SF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책부터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애니켄, 책 표지가 매우 정직해요. 알루미늄 캔에 담겨진 강아지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 여러분도 바로 상상이 되시죠? 은경 작가님 글, 유시연 그림, 별숲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현숙쌤이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애니켄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하는 세로미가 애니켄의 추첨권으로 상상하던 강아지 별이를 키우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동화입니다. 애니켄이라는 회사는 동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파는데 사실 이 기술의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 별이의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고 세로미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참치처럼 캔 속에 담겨있는 동물이라니 정말 이런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 제목 그대로 캔 속에 담긴 동물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사서 키우는 겁니다. 심지어 수명까지 정해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캔에 반려동물이나 로봇 같은 게 들어있어서 배달되는 이야기들은 이전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재밌게 본 것 중에는 깡통소년, 엄마 사용 설명서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로봇이 아니라 생명체가 깡통에 담겨져 배달된다는 게 이전의 이야기들과는 달랐어요. 무엇보다 인공물이 아닌 생명체를 사는 그 순간 수명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과 생명의 중간 정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닌 무엇보다 지금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들이 어쩌면 조금 더 극단화되면 충분히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끔찍함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 저희 옆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이 꿈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못 키우겠더라고요. 근데 애니켄을 읽으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들은 또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아이들과 책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아이들은 일단 반려동물을 손쉽게 자판기처럼 캐내는 상태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인위적으로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었죠.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뭉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SNS로 알려나가는 그 대목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도 뭔가 함께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생명 존중에 대한 깊은 생각도 해볼 수 있었어요. 결국 이런 기술은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시대가 올 텐데 필요에 의해 생명을 만들고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쉽게 선택하고 만들어지면서 생명이나 관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반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왜 유튜브 영상을 봐도 막 다 재롱 피우고 막 기술 묘기 부리고 막 똑똑하고 귀여운 동물들 모습만 나오잖아요. 막 공원에서 산책하는 강아지들도 막 다 건강하고 예쁘고 또 그런 애들만 또 산책하러 나오니까. 근데 동물들도 탄생부터 죽음까지 삶이 있는데 우리는 또 옆에서 좋은 모습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모습만 기대하고 또 입양을 쉽게 선택하는 건 아닐지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동물들을 들이고 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런 점에서 수명이 정해져 있는 반려동물이라는 극단적으로 편의적인 그런 생명체라는 게 정말로 반려동물을 애완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반영되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반려동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함께 사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애니케는 다시 애완동물처럼 사람들이 동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세롬이의 엄마처럼 정서적인 측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반려동물을 마지막까지 잘 책임지고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들의 장래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번 고양이를 주제로 했을 때 소개했던 책이죠. 미라가 된 고양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도 많고 또 입양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많을 텐데요. 애니케인 함께 읽으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아빠를 주문했다입니다. 서진 작가님 책이고요. 박은미 그림 창비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지니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철민이는 미래도시에서 엄마와 둘이 사는 남자아이입니다. 로봇이 알아서 다 해주는 최첨단 도시 1구역에서 살다가 5구역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몸이 약해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만 먹고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어요. 엄마는 로봇 연구원이었다고는 하나 로봇을 신뢰하지 않고 도움받지도 않아요. 이런 철민이가 우연히 로봇 아빠를 주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철민이는 로봇 아빠와 마음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고 친구와 함께 1구역으로 가서 비밀을 알게 되는 이야기죠. 저는 이 책 제목만 보고 단순히 로봇 아빠를 주문한 이야기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마지막까지 결말을 기대하면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사파가 좀 무서워요. 안 그래도 이런 세상이 상상이 돼서 무서운데 그래서 더 긴장감 있게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네, 로봇 기술이나 과학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파는 좀 더 따뜻하게 그렸으면 안 되었을까 아쉬웠지만 뭐 작가님 의도가 있었겠죠. 다가올 시대에 대한 우울한 암시 같은 거. 네, 이런 SF 동화를 한 편 읽고 나면 독서력이 쭉 올라간 걸 느껴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워도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보면 철민이가 살고 있는 동네가 5구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아이랑 같이 갔던 로봇 박람회가 생각났어요. 이제 신나게 박람회를 구경하고 집으로 왔는데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 시대로 온 것 같다고. 아직 아이가 이 책을 읽기 전이라 얘기는 못 나눴는데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너는 어느 구역에 살고 싶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 뭐 지금도 이미 명시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구역이 나뉘어진 세상에 우리 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매일 인공지능 활용해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인터넷 세상을 직접적으로 누리지 않으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인간이 AI를 학습하는 속도보다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른 세상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5구역에서 지내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가 로봇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을 모티브로 한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로봇을 믿고 쓰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발전 강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윤리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는 로봇에 대한 경고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여기서 로봇 파더가 마음 회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갈등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책 출간 당시 로봇과 인간의 구별점이 되게 분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에게 그냥 단순한 정보나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공지능 자체가 감정을 가졌다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보다 더. 그래서 꼭 마음 회로를 가져서 로봇이 더 완성된 형태의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 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도 의미가 없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AI를 능숙하게 활용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제 챗 GPT를 먼저 찾아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가 챗 GPT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이런 질문도 해봐, 뭐 저런 질문도 해봐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끊어주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고 챗 GPT가 알려준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가 기술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애니켄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아빠 로봇을 주문하죠. 깡통소년에서는 자녀 로봇을 주문을 하고요. 엄마 사용 설명서에서는 엄마 로봇을 주문합니다. 근데 깡통소년은 한 5, 6학년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엄마 사용 설명서는 2, 3학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네, 우리 주희쌤이 또 다른 책 음. 정보까지 알차게 또 풀어주셨습니다. 네, 아빠를 주문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큰 반전이 있어요. 우리 아직까지 그 얘기는 안 했죠? 그죠? 네, 자녀에게 이 책을 추천할 때 이 책에 반전이 있다는데 엄마가 먼저 읽으면 너한테 스포할까 봐 너 먼저 주는 거야. 이렇게 슬쩍 건네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 번째 책은 드디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는 SF 동화입니다. 핑스. 어린이 심사위원들이 선정한다는 스토리킹 수상작이고요. 이유리 작가 글, 김미진 그림, 비룡소에서 펴냈습니다. 주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핑스는 주인공 이름은 아닙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불사조 같은 새의 이름입니다. 우주 여행이 일상이 된 미래 이야기이고요. 그 미래에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치료약을 구하기 위해서 제이가 우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선 안에서 동생과 외계인 론타를 착각을 하는 바람에 우주 해적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해적들이 쫓던 게 핑스라는 걸 알게 되고 제이와 론타가 해적들로부터 빠져나와 우여곡절 끝에 모두 다 행복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등장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읽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은 시작할 때 처음부터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와서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또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외계인뿐만 아니라 행성 이름까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히 신경 쓰면서 읽었어요. 주인공은 동생이 자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핑스가 필요했죠. 핑스의 피나 눈물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치료제거든요. 하지만 적에게도 핑스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도 아픈 아들이 있었던 거죠. 마당을 나온 암탉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서사가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점에서 살짝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핑스들도 모두 생명체인데 그 한 종의 멸종을 눈앞에 두고도 알을 품고 도망치는 제이가 너무 이기적이다 싶었습니다. 제이가 자신의 행동에 좀 더 갈등하고 안타까워했으면 핑스가 나중에 눈물을 준 게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핑스가 너그러운 거 아닌가요? 핑스는 착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날 해치려 했지만 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판타지적인 결론. 핑스가 지구의 공작새와 닮았다고 이제 책에서는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도도새가 생각났어요.
도도새는 인류에 의해 처음으로 멸종된 동물인데 그런 면이 핑스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점 사라지면서 더 이상 번식하기를 포기한 핑스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서 슬펐습니다. 네, 우리도 언젠가 우주여행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우주여행을 가면은 외계인 만나는 것도 사실 조금 걱정되는데 처음 보는 생명체가 있다. 그 생명체를 만나는 것도 설레기는 하는데 또 굉장히 두렵게도 느껴져요. 실제로 우주여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생명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권력 다툼과 분쟁이 있거든요. 우주 시대를 살아도 같은 걸 고민한다는 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주여행이 상용화되는 시대에 식물인간을 왜 못 고치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도 결국 문제는 돈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했고요. 돈 때문에 더 싼 약이 있는 다른 행성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돈으로 계급이 나누어지는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핑스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스토리킹 수상작이라 그런지 반응이 티가 나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어도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희쌤이 앞서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책 주희쌤이 추천해 주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너무 빠져들어서 음. 읽었기 때문에 또 생각한 거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적극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책을 얘기해 볼게요. 네, 핑스에서는 우주여행을 떠났지만 패티의 초록책, 네, 이 책에서는 지구를 떠나 행성 이주를 합니다. 패티의 초록책은 질 페이턴 월시 작가의 책이고요. 박형동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사계절에서 편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지구 종말이 다가오자 패티네 가족은 나름의 쓸모있는 이유로 선택되어서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낡은 우주선을 타야 돼서 기본적인 짐과 책 한 권씩만 가져갈 수 있는데요. 패티에게 한 권은 바로 초록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책, 실용적인 기술책 이런 책들을 챙겼는데 패티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노트 같은 책을 챙겼어요. 새로 정착한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새로운 생명체의 발견, 또 아이들의 모험이 그려지는 이 책에서 패티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빈 노트였던 초록책에 기록해 나간다는 그런 책입니다. 네, 동화책인데 전 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이런 책이 제 스타일입니다. 너희 중에 셰익스피어는 아무도 안 가져왔니? 구름이 벌써 기억나지 않니? 이런 부분들이 좀 감상적으로 너무 와닿았어요. 환경오염,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다. 지구에서 살 수 없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잔잔하게 훅 오는 충격적이면서도 짠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셰익스피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멋진 신세계가 생각났어요. 멋진 신세계에서도 야만인 보호구역에 사는 존 세비지가 셰익스피어를 읽고 있습니다. 모든 게 사라진 뒤에 인간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묻게 되죠. 자기 몫을 다하려는 아빠의 태도도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계급적 차별에 기초한 거라는 게 상당히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의식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이 책에서는 패티가 많은 활약을 해요. 각자가 새로운 행성에서 살아가기 위해 할 일을 하는데 아이들은 딱히 할 게 없어서 마냥 놀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역시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같은 감각이 필요하겠구나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SF라고 하면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나오는데 이 책에는 무에서 시작하는 어떤 원시적인 사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이 대비되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리알갱이처럼 투명한 밀이나 새로운 행성에서 발견한 나방으로 옷감을 만든다는 것은 신선했어요. 또 어른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어가는데 애들은 일단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해보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의식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 존재적 각성은 환경이 망가져서 다시 원시적 상태로 돌아가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이전 시대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도 여전히 남아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 책 이야기를 또 다시 해보자면 가족들은 패티가 왜 나이가 어려서 쓸모없는 책을 골랐다고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빠가 대신 골라줬어야 했다고 핀잔도 주고요. 우리 독서 전문가들이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 그냥 읽게 내버려 두세요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구나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고르게 좀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냥 둘 수만은 없죠. 그래서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거 네,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 전달자랑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두 권을 아이에게 추천하기에는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패티와 초록책을 쓱 넣어주면 맞겠다 싶더라고요. 책을 읽고 난 후에 아이랑 자, 봐봐. 책이란 이런 거야.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했습니다. 네, 이 책은 내용상은 실제로는 독서 장려를 위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티의 초록책을 다 읽고 나면 결국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되든지 책이 답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닌가요? 네, 직업병이라. 맞습니다. 너무 의도가 빤히 보이는 책이지만 네,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패티의 일기 같은 이 기록은 그 행성에 산 인류에 대한 이야기면서 미래에 남을 역사책이 되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를 읽기만 하는 독자를 넘어서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남기는 기록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SF 동화책을 소개해봤습니다. 네,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게 읽을 스토리를 우리는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찾아냈다는 거 구독자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SF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책마다 한 줄 평 남기고 마무리할까요? 애니켄, 크기가 작다고 그 생명의 가치까지 작은 게 아니다. 아빠를 주문했다. 우리는 과연 몇 구역까지 왔는가? 핑스, 오해와 우연으로 맺어진 해피엔딩. 패티의 초록책, 독자를 넘어 기록자로. 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